아니 근데 어르신들이 무릎이 재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요즘 또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무릎의 건강이 그 어떤 값어치로도 매길 수 없는 그만큼 소중한 거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맞습니다. 예,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환자의 무릎은 거의 뭐 백지수표 정도로 아주 소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지도 못했지만 백지수표 예. 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젊을 때는 이게 가치를 모르고 막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중함을 모르고 이렇게 막 지내요. 그러다가 뼈저리게 이렇게 무릎의 소중함을 느끼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게 나이가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 그 나이가 딱 제일 많이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아, 딱 우리 나이. 우리 나이잖아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 분을 계속 진료해 본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보면서 네. 관절염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변천사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이 저한테 처음 찾아온 게 네. 당시 52세였고요. 예, 저 때. 예. 여자분이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때 오른쪽 무릎이 불편해 하셨는데 네. 무릎 뒤가 이렇게 갑자기 당기고 붓는다고 해서 외래로 오셨거든요. 거기가 당기면서 걷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했어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죠. 네. 혹시 뭐 이렇게 갑자기 최근에 무릎에 충격을 받으면서 네. 이렇게 뭐 따닥 소리가 난 적이 있느냐, 네. 무릎이 삐끗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다친 적이 있느냐 이런 걸 꼼꼼하게 물어보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적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다친다는 게 꼭 어디서 뭐 떨어지거나 부딪혀야지만 다치는 걸로 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게 심한데 이렇게 횡단보도 이렇게 건널 때 네. 이렇게 파란불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목숨 걸고 그걸 띄어요, 갑자기. 예. 그래도 안 걷다가 갑자기 뛰니까 무릎에 갑자기 충격을 받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버스가 이렇게 오는데 네. 아이고 저 버스 놓치면 오늘 한 20-30분 더 기다려야 돼. 그렇죠. 또 목숨 걸고 뜁니다. 네. 뛰다 이제 버스 계단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따닥 소리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좀 아프다가 또 약 드시고 치면 또 괜찮아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괜찮겠지 하고 또 그다음에 병원에 안 오시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시기를 정말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정말 진행이 심할 경우에는 이게 멀쩡하던 관절의 연골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단 몇 달 만에 이렇게 말기 관절염이 되듯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나이는 40대인데 실제 무릎 나이는 70대입니다.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급격하게 나빠진다. 이런 지금 얘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손상이 되면 쉽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찢어지면은 또 그 연골 찢어진 조각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또 주위에서 2차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또 마찰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달 만에 불과 한 달 만에 관절염이 2기였다가 3기로 확 된 케이스도 있었어요. 한 달 만에요? 네네. 그 초기 치료가 엄청 중요하네요.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변천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네네. 환자요? 네. 그럼 그 변천사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네. 환자분이 10년 만에 저한테 다시 찾아왔어요. 10년 만에. 네. 오른쪽 무릎이 그때 당시 아팠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왼쪽 무릎이 갑자기 무릎에서 소리가 나서 아파서 오셨어요. 반대편 다리가 아프셔서 외래로 오신 거죠. 예. 아, 지금 저 사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그 화살표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새 부리같이 골극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고 네네네네. 사이가 좌측에 비해서 좁아져 있어요. 네네네. 저 정도가 되면 관절염 3기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거든요. 아, 네. 아니 근데 진짜 저 뼈가 이게 부리처럼 나온 거 뼈입니까? 예, 그게 골극이라 해가지고 관절 염증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뼈가 이렇게 새 부리같이 자라는 거를 말하거든요. 아, 염증 때문에 뼈가 자라게 네, 됩니까?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안쪽을 만지면 이렇게 피부에 살이 없으신 분들은 딱딱하게 만져져요. 이제 앞으로도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자연스럽게 걸을 수가 없으니까 걷는 자유를 뺏기게 되겠죠. 네.
실제로 이제 연골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랑말랑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랫부분 쑥 들어가죠. 예. 네. 말랑말랑. 예, 윗부분은 아무 뭐요? 미동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예. 네. 왜 저래요? 위에 부분은 정상적인 관절 연골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아랫 부분은 이제 그 보통 연골 손상 1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원래 연골은 건강하면 딱딱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왜? 이제 감이나 이렇게 배같이 껍데기가 딱딱한 과일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정상 연골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짜로요? 이제 손상이 되면 약간 귤같이 누르면 이렇게 말랑말랑 들어가는 그 정도가 이제 손상된 연골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손상이 되면 이렇게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충격이 가고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즙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 되면 이제 연골 손상이 이제 악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건강한 연골은 이렇게 잘 견디시는데 네. 한번 이렇게 충격이 가서 연골이 손상이 되면 이게 조그만 충격에도 계속 반복돼서 올 경우에도 이게 손상이 더 악화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교수님 아까 전에 약간 이제 말랑해진 네. 그 정도 좀 상처가 진행되는 연골 거기서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외상을 막고 잘만 치료하면 다시 위에처럼 돌아갈 수 있나요? 맞습니다. 또 외상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완전하게 똑같이 정상 연골이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초기에 치료하시거나 아주 젊은 나이는 그래도 골수가 건강하니까 이제 초기에 진행할 경우에는 재생하는 방법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외부에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이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그 자가 골수에서 뺀 그 줄기세포 약간 미량의 그 줄기세포를 증폭을 해가지고 다시 넣어주는 이런 그 줄기세포 출식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됐고요. 네네,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골을 건강하게 오래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외래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체중 조절이거든요. 체중 조절. 그래서 비만이 되지 않게 네.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게 체중이 1kg만 늘어도 무릎에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하중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이제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중이 가해지면 더 관절염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비만, 늘 왜 다이어트 해라, 체중 관리해라 이 얘기가 나오는지 만병의 원인인데 특히나 무릎 관절엔 최악이군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빼야 됩니까? 이거 뭐 운동밖에 없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운동을 이제 아픈 무릎 가지고 운동을 하라 그러면 환자분들 사실 난감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운동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방법 중에서 허벅지 근육, 이거 대퇴사두근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강화하는 방법을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방법 중에서 제가 외래에서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쿼트 운동이에요. 스쿼트. 예. 이게 집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쿼트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용도 안 들고 집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무릎 관절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소중한 무릎을 잘 관리하셨으면 합니다.